윤석열 전 대통령은 연거푸 마이크를 잡으며 다음 달 16일에 예정된 체포방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중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계엄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습 공격을 말하는 불이타까지 꺼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예상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오는 데다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다급함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구속기간 내에 반드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도 일정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26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이 진행되고 1심 결과는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에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반발 목소리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하지만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 4번이나 손을 들었습니다. 반장님, 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월 16일 1심 선고가 명백한 불의의 일격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어제는 청년들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서부지역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냐 봐요. 청년을 5분이나 언급하잖아요. 이제 1월, 2월에 자신의 선고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진짜로 아주 나쁜 메시지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정말 숨은 뜻이 있는 걸까요? 오늘 법정에서 주목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연달아 잡으면서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였는데 어제 옥중 메시지와 이 장면이 좀 함께 좀 볼 필요도 있어서 먼저 옥중 메시지 먼저 따져볼게요. 갑자기 청년들을 향해서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자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올바른 나라를 청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 저 메시지가 너무나 무섭고 황당해서 좀 기함을 토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처음 낸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본인 체포 직전에도 냈었고 또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온 메시지들이 사실상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수준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을 구해달라, 본인과 함께 해달라라는 자꾸만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서 저 같으면은 저희 자식들에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부모를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과 같은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을 제대로 되게 가르쳐야지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를 수능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은 바람직하거나 옳은 방식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극우 청년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2탄 노림수 아니냐?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저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어떤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시지가 청년층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제발 청년파리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 윤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계엄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겁니다. 사실은 그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고 4월 11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그 퇴거를 맞이할 때 앞쪽에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예. 가장 앞줄에는 대학교 과점퍼를 입은 그런 학생들이 도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윤 전 대통령이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오히려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파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씨앗을 뿌린 겁니다.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정권이 조기에 종료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금쯤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법 재판 받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초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언어 도단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옥중 메시지를 또 내고 오늘 그리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또 변호인단은 오늘 졸속 재판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조윤선 변호사님 이 체포방해 등 사건 선고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1월 16일. 그래서 뭔가 좀 바삐 움직이는 걸까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선고기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이유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이런 지하에 거절되었습니다. 특검법의 그런 규정까지 밝히면서 그렇게 연기를 거부를 했는데 그와 같은 백대현 부장판사의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소송 지휘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사건의 결과가 본인들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특정 청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재판을 정치 재판화하고 싶어 하고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의 불복,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예.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같지 않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